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 37번째 이야기를 35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3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나이키가 미국 전역에 더 확실히 이제 유명세를 떨쳤다는 것, 그리고 확실한 기업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필라이트의 가정사까지 이제 일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976년 드디어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 지역 예선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림픽 시즌 때는 나이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는 것이죠. 광고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 1976년 올림픽 때부터 나이키를 착용하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이란 지역에서 미국 국가대표, 육상선수 국가대표를 뽑는 이제 지역 예선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필라이트가 직접 찾아가서 며칠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5000m 달리기에서는 1, 2, 3등을 한 선수가 다 나이키였고,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또 이제 운동 그 선수들이 티셔츠를 많이 입고 다닌다라든가, 그리고 지나가다 심지어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까지 들었대요. 야, 요번에 올림픽 땐 신기하게 아디다스 퓨마보다도 나이키를 착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객들이 말하던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이제 이때부터 너무 기쁜 나머지 드디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너무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부터 이미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신발 종류 자체도 너무 다양했어요. 이게 제품만 다양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 선수들이 신는 그 운동 종류도 너무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유럽 선수들의 그 축구화, 그리고 테니스화, 그리고 이제 마라토너들의 스파이크화, 그리고 농구화가 이때 당시 이미 주력이었습니다. 이 1976년대였는데 이때 NBA의 이제 농구 선수는 거의 다가 나이키를 신고 있었다 그래요. 나이키를 신는 게 왠지 신발도 가볍고 편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나이키 신발을 이제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그 와프령 밑창 있잖아요. 이게 이제 농구 선수들이 점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바우먼 코치가 개발한 와프령 이 쿠션 좋은 밑창이 달린 이 나이키 신발이 농구 선수들에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외에도 테니스화도 또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평소에 신고 다니는 이제 편한 실내화 같은 것까지도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이것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고 각각의 종류별로의 공장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 또 필라이트가 이미 이때 이제 이런 신발에 대해서도 어떤 제품은 너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은 잘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분석하고 주변의 직원들에게도 다 물어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 신어보고 달려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의견 조합도 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 관련해서 금전 업무까지도 은행에 대해서 대출 얼마 받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고, 심지어 이제 공장도 이제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공장을 좀 정리하겠다, 품질이라든가 생산력이 떨어져서 정리해야 되는 공장, 계속 키워가야 되는 공장, 이것도 다 선정해야 됐고요. 물류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어떤 거대한 이제 창고 같은 것도 이제 모여야 되는 장소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기 위해서 그 버트페이스라는 모임을 이제 정했대요. 1년에 2번 이제 나이키의 중역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상의를 하고 앞으로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제 정하는 그 회의입니다. 1년에 2번. 근데 이제 필라이트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1976년 때 나이키 자신의 회사는 모호한 가운데 일본의 소니를 이제 기업 모델로 따라가야 될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의 소니가 지금 시대에 자꾸 혁신을 일으키는 애플 기업 이미지였대요. 그래서 자신들의 회사도 새로운 신발, 와프령 밑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의 특이한 신발들을 계속 고안해내면서 운동선수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신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버트페이스라는 모임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고 또 나이키의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였던 이 임원들이 뭐 일단 하나씩 멤버를 말씀드리면, 일단 필라이트, 뭐 자기 자신. 근데 이제 필라이트는 어떤 사람이었죠? 육상선수 출신이긴 했는데 대학교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육상선수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중하류 정도 실력의 그저 그런 육상선수 출신, 별 볼 일 없는 육상선수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슨도 뭐 영업 천재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육상선수 했다가 사회복지사 했다가 뭐 그것도 실패하고 뭐 이혼 경험도 있고 실패가 굉장히 많았고, 또 존슨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창의력은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막 과장해서 말하는 뭐 그런 그 측면이 있었대요. 영업 천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생겼겠죠. 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존슨. 그리고 이제 스트라세라는 이제 또 변호사도 이제 핵심 그 직원으로 뽑혔는데, 뭐 법정 공방 때 승리로 이끈 그 변호사입니다. 스트라세.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고, 보험 관련 법정 이제 그 업무는 너무 싫어했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 이것도 좀 약간 좀 언밸런스한 상태였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우델 그 선수 출신이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나이키 초창기 때부터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항상 웃으면서 이랬던 우델, 이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마지막 중형이 헤이즈, 그 회계 천재, 그 필라이트가 이거 나이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회계 업무와 사업을 동시하고 있을 때 만난 그 회계 천재 헤이즈. 이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집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처음 만날 때부터 130kg에 뭐 키도 190에 가까웠고 계속 살이 찌더랍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헤이즈. 이런 단점 투성이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드디어 이제 미국 전역에 알려지는 이런 놀라운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 사람들도 믿기지 않았고, 이제 그 기업 문화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 신발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건 왜 잘 팔렸고 저건 왜 안 팔렸는가, 그리고 뭐 이 신발은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공장을 처리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하는 이제 모임을 이제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임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기뻤다라고 필라이트는 얘기해요. 단점 투성이인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회사를 운영하게 될 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했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그 개성은 너무 존중을 잘해줬대요. 예를 들면 존슨은 술은 절대 안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술 마시러 밤까지 갈 때 존슨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 독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회의를 마치고 이제 그 집에 돌아가면 뭐 이제 가정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아들이 둘인 상태였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들이 필라이트랑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뭐 운동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놀고 싶었겠죠. 아빠는 막 힘세니까 막 들어주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애들은 아빠랑 놀고 싶었겠죠. 아들 둘이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든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특히 이제 첫째 아들이 아빠는 무슨 아저씨 같아. 내 아빠 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팬이죠. 이제 필라이트의 아내 팬이가 아빠는 너무 바빠서 일하는 중이라서 어쩔 수 없어. 뭐 오늘도 일하러 나갔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어느 날 그 날이 버트페이스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그 임원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막 놀아달라고 하면서 아빠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했더니, 이제 아빠 잠깐 뭐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째가 대뜸 아니 일하러 나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필라이트가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첫째 아이는 왠지 처음부터 자신에게 좀 적개심 같은 걸 갖고 있었대요. 좀 그러니까 반항아 기질로 자신한테 대하는 게 있었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는 입장의 자세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형제라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필라이트 특유의 그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필라이트가 막 꼬치꼬치 캐묻고 간섭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막 불편하고 뭐 아저씨 같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제 둘이 뭉실하게 기다리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최대한 더 열심히 아들 너랑 만나면서 이제 함께 잘 놀도록 애써 볼게 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너무 바쁘니까 말 그대로 사업 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장과 신발 외에도 이때부터
광고도 신경 써야 됐고요. 나이키 로고를 이제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뭐 밑에 이제 대문자로 나이키 새기는 것도 이제 한참 고민 끝에 결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문구들도 막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원들의 임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느 부서는 폐지하고 어느 부서는 또 늘릴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재적소 어디에 배치할까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던 것이었죠. 근데 어쨌든 필라이트는 뭐 아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뭐 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제 아빠를 이해해줄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려주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이키의 이제 전형적인 기업 문화고, 이 버트 페이스라는 이 모임 자체도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면서 나이키의 기업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이키 하면 그 오리건의 괴짜들이 만든 그 맨날 신발도 특이한 거 막 만들어내고 뭐 막 개발하면서 이상한 전에 없었던 신발 막 시도하고 다양한 막 운동화 만들고 뭐 이러는 회사라고 하면서 좋은 이미지인 거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아주 혁신적인 회사의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때 당시 나이키가 다른 회사와 구별됐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필라이트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라이트는 뭐 대리점주를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을 때 절대 꼬치꼬치 관여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감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점주를 뽑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리점주가 알아서 그 지역에 어떤 신발이 많이 팔리고 어떤 신발이 안 팔리고 이걸 알아서 자기가 잘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이만큼이 필요하고 저만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리점주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달리기를 해보다가 신발 디자인을 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런 것이 다 수렴이 가능한, 자유분방하게, 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이 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책임질 것만 명확히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좀 내버려 두는 분위기의 그런 회사였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가 1970년대였죠. 76년. 미국 회사조차도 이때 당시엔 되게 다른 회사들은 되게 경직돼 있고 막 이제 상하 수직적인 직장 상사 문화였대요. 좀 이제 군대식에 가까운. 또 베트남전도 이제 치른 이후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다 파병해서 군인 분위기가 생겨난 거죠, 기업에. 그래서 되게 상하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나이키만 이렇게 기업 문화가 말랑말랑하고 언제든지 의견 이제 그걸 내는 게 가능하고, 물론 일일이 다 답을 주진 않지만 이걸 다 반드시 확인해보고 이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가는 회사. 그래서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 그래서 필라이트가 거꾸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지도자가 하나하나씩 다 꼬치꼬치 지시를 해줘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 기업 문화와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우리 회사로 오라라고 했고,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애사심이 이제 더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기업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직원들이 충성하는 그런 문화도 생겼다. 자, 그래서 이런 일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진이라는 곳에서 1976년에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 지역 예선이 벌어졌을 때 나이키가 드디어 아디다스와 퓨마를 뛰어넘는 이제 인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운동선수 하나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밀어주고 있었던 운동선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셰터라는 새로운 선수를 이제 나이키에서 밀어주게 되는데, 뭐 이런 황당한 일도 발생을 해요. 이 셰터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의 이제 금메달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주 집중해서 이 셰터라는 선수에게 우리 육상 그 선수 이제 스파이크화를 신어달라. 이때 당시 나이키가 농구화는 잘 나갔지만 이 육상 선수 스파이크화는 되게 좀 질이 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었대요. 근데 새로 개발한 아주 튼튼하고 잘 나온 이제 스파이크화가 생겼기 때문에 꼭 이걸 신어서 올림픽 때 마지막을 이제 장식해 주세요 하고 이거 광고하려고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이제 스파이크화까지도 나이키가 이제 그 시장을 차지하려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선수가 올림픽 당일 결승전 마라톤 때 나이키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그 타이거 그 신발, 그 이제 원수가 된 그 신발, 그 회사 신발을 신고 나타나서 달리더래요. 그거를 필라이트가 TV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쉬면서.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이때 올림픽의 거의 대다수의 모든 그 경기를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이키를 어떤 선수가 뭘 어떻게 착용하느냐 다 살피면서 이제 그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막 관찰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근데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갑자기 그 선수가 뒤통수를 치면서 엉뚱한 신발을 신고 달리더라. 충격을 받았죠. 너무 분노한 나머지 곧바로 이제 홀리스터란 직원에게 전화하면서 그 선수 어떻게 된 거냐, 우리랑 계약하지 않았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 광고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막 항의를 했고, 이 직원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니, 우리 회사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다니 하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직원들이 그 셰터라는 선수가 뒤통수를 친 사건, 이제 나이키 신발 안 신은 사건을 두고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이 분위기를 보고 나서야 필라이트가 오히려 되게 기뻐졌대요. 왜냐하면 이 기업 이 회사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애사심을 느꼈던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 나이키란 회사의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분위기를 이제 필라이트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셰터라는 선수는 막상 메달도 따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예화가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는 이제 1976년 경이 돼서야 이제 독창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 놀라운 회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기업 혁신이 또 일어나고 작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또 광고도 나오게 되고 막 이래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